안녕하십니까, 이사원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세무서를 막 나오면 이제 나도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뿌듯함도 있지만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함도 같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막막하죠. 오늘은 제가 클라이언트들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지금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 임대차 계약서 하나, 그리고 내가 항상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서류를 들고 내 주 거래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내방하셔서 사업용 계좌를 만드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 챙기시고 정관, 주주명부, 법인 도장, 이렇게 법무사님한테 받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내방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꼭 대표님이 가시길 바라고요. 대표님이 안 가시면 대리인의 위임장도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 만들어줘도 통장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 개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 대표님이 직접 가시길 바라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시는 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대표자 신분증은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내방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두 번 방문하지 않으려면 내가 방문해야 될 은행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처음에 통장을 개설하면 한도라는 게 걸려 있는데 이 한도를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풀어주기도 해요. 이 풀어주는 요건이 세금 계산서를 가져온다든지 임대차 계약서상 대금을 지불한 내역이 있다든지 이러면 은행에 또 내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거나 발급을 하였다면 해당 세금 계산서 내역도 가져가시면 통장 개설하면서 한도를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죠.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계좌 개설은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개인은 사업자를 내기 전에 내 개인 계좌로도 충분히 사업용 계좌 활용 가능합니다. 단,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하셔야 되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상호명으로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신 후에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지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꼭 전자로 내가 발행해야 되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통장 사용하지 마시고 계좌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금 되시면 신용카드도 만드세요. 두 번 방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법인은 만드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신용카드로도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고, 전쟁터에 뛰어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 무기 하나 장착했죠. 그 다음에 계좌 개설 하셨죠. 계좌 개설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 사업자용 홈택스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를 로그인 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상단에 보시면 사업자 전환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홈택스를 다시 한번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이원화 시키셔야 됩니다.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번호로 홈택스를 다시 한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택스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입하셨다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 되는 사업주분들은 공동인증서도 함께 등록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계좌 개설을 왜 해야 되냐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계좌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입니다. 이 발급하시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발급하는 방법도 다 안내해 줍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는 11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거 구매하지 마시고 4,400원짜리 구매하셔도 전혀 무방하니까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까지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현금 영수증
영수증 가맹부터 무조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무엇이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때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 라고 안내 받으시고 서류 하나 받으실 거예요.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시면 가맹부터 무조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뭐 당연하고요. 소매업도 있을 거고 인테리어업도 있을 거고 학원업 등등등 현금 영수증 발행 업종에 해당된다면 현금 영수증 가맹부터 하세요. 이거 안 하시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과태료도 나오고 가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100%, 50%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현금 영수증 가맹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필수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소득세나 법인세 때 이걸 안 하셔서 세금을 2배 그 이상 납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소득세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현금 영수증 가맹은 어디서 하느냐? 홈택스 상에서도 가능하고요. ARS로도 가능합니다. 126 누르시면 그쪽에서도 가맹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하시는 분들은 단말기 개설할 때 자동적으로 가맹되니까 개설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네 번째로 홈택스를 가입하셨다면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무조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현금 영수증 가맹 이상으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안 하시면 가산세는 물론이고요. 위에서 언급한 공제, 감면을 못 받아요. 청년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 공제 감면 전부 못 받습니다. 나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매출이 언제 늘어날지 모르니까 애초에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내가 사업용 계좌 개설한 해당 계좌를 그냥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안 내도 돼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되고 2배, 3배, 4배 이상 납부하시게 되니까 그냥 미리 해놓으세요. 누구는 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이거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미리 사업용 계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반드시 신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식부기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년 가봐야 하세요. 보통 시간 5분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대략적으로 사업하시는데 기본적인 세팅을 다 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절세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5번째로 홈택스 상에 보시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시면 홈택스에서 나중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는 물론 매입세액 공제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 상에 꼭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발급받으셨을 때도 습관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법인은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드시면 자동으로 홈택스 상에 등록이 되니까요. 개인 사업자분들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꼭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사업장의 도시가스, 수도요금,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비용들을 신용카드로 연계해 놓으신 분들은 다행인데 통장에서 바로 지출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신용카드에 잡히지도 않고 통장 내역에서 빠져나가는데 이걸 누락하셨다 그러면 비용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면 사업자 등록증 플러스 신분증과 함께 해당 공과금 업체, 수도요금, 뭐 핸드폰 요금,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팩스로 보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비용 처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나 통신사 등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복사해서 보내주면 다달이 인정되는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를 보내주니까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 6가지 정도는 반드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기초입니다. 이 기초적인 절차 중에서도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2가지 정도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된다면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필수 반드시
반드시 하자. 둘째, 사업용 계좌가 있다면 홈택스 상에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필수로 하자. 따라서 나중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을 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두 가지를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요, 인적 용역 사업자 3.3 프리랜서 이렇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사업용 계좌 개설을 안 하시면요, 가산세 플러스 공제 감면이 안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해놓으세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절차 이외에도 말씀드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 해당 절차를 꼭 이행하신 후에 영업활동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